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17 부동산 종합대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수요 억제에 강력한 대책이니만큼 당분간 거래 실종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구동성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 한계를 보인다면 정부는 그동안 제가 제시한 이것들을 보따리에서 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주가는 약보합권이며 달러와 유가는 약보합, 금은 강보합입니다. 투기꾼들이 더 설친다면 강력한 이것이 바로 터질 것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초강력 한방 또 터진다. 지금 문어발이 쭉 있네요. 이 문어들이 계속 지금 집을 갖다 사재기 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이 문어발처럼 이렇게 사재기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다주택자들 보세요. 163만, 169만, 172만, 187만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19만까지 늘어났어요. 자, 집값 잡을 의지는 점점 높아진다. 집값 잡을 의지가 점점 높아진다. 볼까요? 자, 규제 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현실화되고 세지지 않나요? 지금 12.16 대책부터 6.17 대책을 보면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지고 있습니다. 규제 시기가 어때요? 집값 상승 초기로 빨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다 뛴 다음에 집값주도 성장한 다음에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자마자 그냥 두드려 버렸어요. 그것도 속도도 아주 빨리. 세 번째, 규제 대상이 지금까지는 1주택자, 서민들 대출 이쪽으로만 좁혀왔지만 이제 보세요. 투기 세력 다주택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법인이라든가 법인 규제라든가 또는 대출 3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계속 종부세 인상하는 그 안들이 하나의 예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값 잡을 의지가 높다.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완전히 집값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자, 아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양에 차지 않거든요. 물론 강력한 대책은 맞지만 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자고요. 엉뚱한 짓 말고 이것만 해라. 이거 그렇게 때려버리면요. 하나라도 몇 개만 때려도 그냥 집값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을 토해내게끔 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이나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는 못 살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득권 증인, 정부도 기득권 증이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지들 살찌려고 엉뚱한 무주택자들 집만 못 잡게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집을 못 잡거든요. 정부가 왜 이렇게 집을 잡으려고 하냐면요. 이제는 이 대출 문제가 정말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온 거예요. 외국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엉뚱한 짓 말고 이거 대라. 갭 투자자 어디든 마음껏 살 수 있다. 실제로 어제 대책 보세요. 갭 투자자들이요. 강남 일부 지역 빼고 다 잡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10채, 100채 막 잡을 수 있습니다. 제발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갭 투자 강력한 대책을 했다고 설레발들인지 뉴스가. 자, 갭 투자에 간접적 제한을 둔 건 맞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어디든지 그냥 멋대로 잡을 수 있어요. 대출을 못 받을 것뿐이지 갭 투자. 이게 뭡니까? 자, 갭 투자를 금지시켜야죠.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투기꾼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자고요. 다주택자, 부동산 다다익선 계속 갭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그 빠져나가면서요. 계속 지금 집을 사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고 다주택자 누진세가 없다 보니까. 세 번째 볼까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집값 뛰는데 갭 투자 또 하자. 임대주택 사업을 갭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자, 혜택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값 뛰는데. 자, 그 다음 투기 세력들. 자, 잘 들으세요. 언론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우리는 한 가족, 한 패거리예요. 부동산 투기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진짜 차단시키려면 먼저 이 정책을 발휘하는 정부 당국자들, 청와대, 국회 이런 사람들부터 아예 두드러 잡아야죠. 지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서민들 집 못 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아주 시원하게 날렸죠.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때리면 그냥 집 꺾여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제가 한번 2개 중에 하나 이지선다형을 골라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세요. 부동산 정책 패턴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기득권층이 유리했습니까? 일반 서민을 잡았습니까? 자, 일반 서민 잡았잖아요. 기득권층은 지금 집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또는 고가 아파트 별로 잡지 않았어요. 일반 서민들만 자꾸 못 살게 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타이밍 놓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주택자들을 두드러 잡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들을 두드러 잡는 것 같아요? 법은 다주택자를 두드러 잡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 다주택자들한테 뭐 누진세를 때린다든가 또는 특별한 제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세율 올려봤자 그거 벼룩의 간이죠. 집값 뛰는 게 얼만데. 자, 이거 보세요. 갭투자와 서민대출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대출도요, 서민대출을 잡은 거예요. 갭투자를 잡아야죠, 갭투자를. 갭투자. 자, 역시 이거네요. 자, 이번에 누진세율을 때려야겠습니까? 일반 과세를 때리겠습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 당연히 누진세율을 때리는데 이건 아예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말이. 언론에서 누진세 나온다는 말 들어봤어요? 왜? 언론도 한패거리라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일반 과세를 때려요. 왜 그럽니까? 0.6에서 0.8,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종부세, 보유세 올리는 게? 그냥 그러지 말고요. 세 채 만약 0.6을 낸다면 세금을 100채 20포인트 또는 막 30% 세금을 때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반토막 50%를 때려야죠. 그러면 누가 안 토해내고 100이겠어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들이. 자, 이거 보세요. 자, 먼저 기득권층과 일반 서민, 정부도 국회도 기득권층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기득권층 스스로 세금을 강화하세요. 자, 이러지 않고서는 부동산 대책 장기적으로 성공 못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계속 욕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인간적이었고요. 이걸 압니다. 일반인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부동산 정책을 훑어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일반인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 맞습니다. 그러니 안 잡히죠. 두 번째, 다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 봐주기, 무주택은 희생양이 됐어요, 지금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야죠. 어제 정책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한 거 별로 있나요? 왜? 지들이 갖고 있는데 토해내게끔 해야죠. 자, 그걸 때려버려야지. 이거 가장 아주 나쁜 버릇 아닙니까? 의식주 갖고 장난치는데. 쓸데없는 세금 강화하지 말고요. 다주택자들 두드려 버리세요. 임대주택 사업자들 폐지시키세요. 자, 이거 보세요. 갭투자와 서민대출. 자, 갭투자 규제는 없어요, 어제 사실상. 대출 규제만 잔뜩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갭투자를 금지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누진세율과 일반과세. 자, 세 채나 100채나 세금 비율이 같아요. 이게 나랍니까? 자, 주택수사 합산 금액 해가지고 누진세를 떼어버려야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단기 폭락한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잠실, 자, MIC 들어보셨죠?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 송파구, 잠실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괜히 저거 묶여가지고 2년 실거주해야 하고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 용산 정비창 발표, 용산구 한강로 1에서 3가동, 이촌동, 원효로 1에 4가동, 신계동, 문배동. 자, 볼까요? 국제교류복지복합지구는 코엑스 현대차 GBC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제곱미터인데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 컨벤션과 한강, 탄천, 수변공원을 연계한 자, 마이스 여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MIC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8m 제곱, 약 5.45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은 2년간 입주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사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강남 해당 지역 6만여 가구 갭 투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강남이 뛰지 못하면은요, 서울이 뛰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대책은 상대적으로 좀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지금 들통난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의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무조건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2년 동안. 18일 공고 후에 5일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막 금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사면 미친다 하는 사람들은 23일 이전에 뭐 같이 돈 있다면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신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책임 못 져요. 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은 집값이 안 잡히게 되면 점점 토지거래 허가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상 뭐 자본주의 법이 아니라 사회주의 법이다 이런 말도 이제 많은데 뭐 어쨌거나 집값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정비사업 분양요건 강화, 재건축, 특히 재건축이 문제가 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설립 인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재건축 조합원만 분양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자기는 안 살고 거의 다 전세 줬잖아요. 그래서 음마에서 아예 자격이 안 되고 현금 청산될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강남 추가이익 환수제 예상대로 보면 4에서 6억 원대가 제일 많답니다. 정말 엄청나게 토해내네요. 자, 대상 아파트, 대치, 음마, 개포, 주공 5, 6, 7단지를 포함한 수도권의 100여 단지 약 8만여 가구가 당장 여기에 해당돼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점 제한도 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안성, 평택까지 포함해가지고 북쪽의 양주, 의정부, 고양 이 일대 전체적으로 조정지역, 그리고 서울과 주로 서울 남부권 뭐 수원, 군포, 의왕, 안양, 과천, 광명, 수지 이런데 용인 여기가 바로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였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논란이 많죠. 김포, 파주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괜히 좀 올라가면 뭐합니까? 자, 2년 동안 뛴다는 보장도 없는데 6.17 부동산 주의대책의 핵심만 보자면 먼저 조정과열지구가 확대됐잖아요.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대전, 청주 추가, 투기과열지역,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실, 자, MIC, 그 다음에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재건축 규제도 했죠. 안전인단 강화와 분양 신청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는 거. 법인 투자 규제 아주 이거 세게 했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시켰고요.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 양도세도 인상했고, 대출 규제, 무주택 조정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에 들어가야 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뒤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 대출금도 회수합니다. 자, 6.17 부정대책 주요 내용에서 아까 3억 초과 구입 때 전세 대출을 보정 제한한다고 했죠.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고 부동산법인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서울동 재건축 2년 이상 거주조합원만 분양권을 주고 경기 남부, 남서부,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보시면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진입하라. 이건 7월 1일자부터고 조정 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6월 19일부터예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 가능한 것은 12월부터입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7월 1일부터예요. 법인 보유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2021년부터입니다. 국토부 기획조사 대상 분양권과 입주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했죠. 잠실하고 용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문가들은? 보시면 6.17 부동산 대책의 전문가 7인의 시장 전문가 평가. 자, 여기에 나온다고 해서 유명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보자고요. 그동안 이번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결국 집값도 올라갈 거다.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집값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전세값 아마 바로 때릴 거예요. 전월세 3법.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운갑, 풍선효과로 가격 급등했던 비규제 지역은 아마 위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으면서 이번에 규제 맞은 곳들은 아마 치명적이 될 거예요. 건대 중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를 의미한다. 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가 될 것이다. 자, 웬일로 이상우 이분은 법인 주택 매수 많았던 지역이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자, 그다음에 함영진, 서울 목동, 노원구 등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다. 자, 송인호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 대책만 내놓아서 시장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하락이 제한적이다. 자, 양지영 재건축 규제 강화로 신규 주택 공급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좀 뛸 것이다. 전반적으로요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갭 투자 비중 한번 볼래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달, 1월달과 5월달 이 짧은 기간에 50%가 70%로 뛰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돈 많죠. 갭 투자를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는데 갭 투자 비율이. 자,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 6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연간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 보세요. 지금 여기 쭉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4억밖에 안 했던 게 지금 9억 2천, 실질적으로 9억 5천이 넘어갔죠. 그런데 신생아 비율을 보세요. 여기.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자, 출생아 수가 원래 48만, 거의 50만 육박하다가 27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누가 아기를 낳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추이 보면 법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집을 사들였고, 매매도 보세요. 엄청나게. 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러니 법인 두드러 맞죠. 그런데 만만한 게 법인이고요. 왜 법인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만만한 게 법인인데 진짜 때려야 할 것은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은 본인들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집값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들. 아마 다주택자들이 백이 센 사람들이 많나 봐. 정부보다도 힘이 센가 봐. 그러니까 지금 그러죠. 아니면 본인들이 힘센 사람이거나. 집을 사는 것은 살 매자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보금자리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 사는 것입니다. 살 것자. 집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참 명언입니다. 이 소중한 집이 가정의 행복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집값이 무려 7년이나 올랐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잡기 위해서 안달나는 일은 상투잡이 위험이 크므로 좋지 않습니다. 꼭 잡더라도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무리하지 않게 잡아야 하며, 지금은 대책이 나온 직후이므로 매수자가 유리한 국면이므로 서두르기보다는 급매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들 있죠. 이거 정부가 아마 시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